이더리움의 OI 수치는 역사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2년이니까 더 일찍으로 가봐야 되긴 하는데, 사실은 POS, 아까 이거 말씀드렸죠. POS 전환 이전에 의미 없어. 같은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컨센서스가 아니잖아요. 이때는 이더리움은 다시 2020부터 다시 출발한 겁니다, 사실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더리움 차트를 보실 때는 너무 과거 볼 필요 없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게 이더리움 역사예요. 그게 짧다. POX의 역사죠. 자, 그렇게 되면 역사적인 고점입니다. 이거 빅뉴스인데. 얘기는 안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누를 수도 있었던 거잖아, 사실은. 근데 OI 수치는 결국 시장 참여율, 특히나 선물 시장의 시장 참여율 얘기죠. 선물이 결국은 시장 참여 척도입니다. 가장 전 시그널이긴 하고요.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여튼 이더리움 따뜻해지고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은. 자, 여러분, 자, 어떠세요? 우리 어제 크립토레이더 어제 본편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자, 이더리움 따뜻해집니까? 예. 자, 오늘 18일 크립토레이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편에 우리 회원님들께, GMC 회원님들께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자, 오늘도 GMC 회원님들, 그 다음에 오늘은 CS25 회원님들도 상당히 웹3판에, 이제 웹3라는 게 어떻게 보면 웹3 매니아들 여러분들 중에 다들 얼마나 메타마스크도 쓰고 이더리움 스테이킹도 하고 뭔가 이렇게 웹3 블록체인, 비트코인을 제외한 그냥 단순히 업비트에도 코인을 투자하고, 혹은 코인 투자했더라도 그냥 비트코인 하드웨어 월렛에 비트코인 저장해 놓고 그냥 그런 투자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웹3나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에 관심이 많고, 그런 투자자 분들이 얼마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웹3판에서도 이제는 이더리움도 가격도 이제 상승하고, 또 다 조정될지도 모르겠지만, 단기 조정될지도 모르겠지만, 결국은 블록체인의 세계가 오고 있고, 제가 어제도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제 비트코인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코인 있잖아. 그냥 코인, 그냥 알트코인 같은 거, 그냥 코인을 대신에 우량한 프로젝트여야겠죠. 그냥 코인을 갖고 있는 것 자체도 나중에 몇 년이 지나면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안 갖고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는 선물 투자자가 많겠죠. 자기는 크립토를 했어. 분명히 코인을 했어. 근데 코인을 안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코인을 했는데 몇 년 지나 보니까, 코인을 분명히 했어. 자기는 코인을 했대. 몇 년 지나 보니까 코인을 안 갖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이겠습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현물을 안 갖고 있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 좀 힌트도 드렸고요. 우리 구독자님들께.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웹3 또 GM25, CS25 회원들께 모두 다 본편에서도 그렇고요. 웹3 인덱스가 있습니다. 웹3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관심이 많고 투자도 하고 이런 계층들이 움직이는 동향 파악을 하는 간단한 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더리움 상승, 그 다음에 비트코인 약간 횡보, 그 다음에 도미넌스 하락, 그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식의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OI 수치가요, 어제 제가 본편에서 말씀드린 아까 보여드린 내용 이대로 좀 더 상승해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네, 가격 상승과 똑같이 가는 건 항상 아니지만은, 그래서 OI 수치는 역사적인 현재 상태에 있습니다. 이더리움. 자, 그리고 이더리움 관련해서 말인데, 제가 이더리움 너무 내부적인 온체인 수치라든지 모든 게 너무나 강력하다. 온체인 데이터 쓸데없다는 사람 잘 들어라. 형이 지금 내가 이더리움 강세에 있다는 게 언제 얘기를 했냐면, 이때도 얘기해요. 심지어 이때도 얘기했습니다. 언제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더리움이 이렇게 꼬라박고 있을 때 있죠. 이 시기에 다 얘기했어요. 제가 거의 대부분 제 얘기가 여기서 얘기한 게, 여기서는 오히려 이더리움 언급이 줄었을 겁니다. 요때 제가 이 구간 때 이더리움, 우리 구독자님 회원님들 다 동의하실 거예요. 엄청 얘기했습니다. 진짜 세다고. 여기다 쇼치지만 큰일 난다 너네, 이러면서 계속 얘기했을 겁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더리움에 어떻게 보면은 요때 얘기를 많이 하고 요때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앞으로도 별로 안 할 거예요. 알아서들 하십시오, 구독자님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회원님들 같은 경우 트래킹도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비트챗이라고 자주 보여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게 역시 그래서 오픈소스를 해야 되는 거야. 역시 그래도 오픈소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픈소스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네이버나 이런 데서 절대 오픈소스 안 하죠. 그러나 어 이런 우리 아무래도 우리 트위터 창업자 우리 형님이 말이야 조금 그런 오픈소스적인 그 마인드가 있긴 하니까 아니 그 개발팀도 팀 돌린 것 같더라고. 개발팀을 돌려가지고 한 개발자 열댓 명이 이제 붙어서 이제 비트챗을 한 짧게 한 일주일 동안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게 왜 진짜 안 나온가 싶었어요. 사실은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로 이런 식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거는 엄청 오래된 기술이긴 해서요. 왜 지금까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누가 처음에 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라서 다들 귀찮고 바쁘고 다른 거 즐겨야 되니까 안 하는 거야. 그 도로시 형님은 이제 합니다. 해가지고 비트챗을 오픈소스 내놨더니 이제 캐시 이 캐시 월렛 회사 맞습니까? 이거 회사입니까? 회사 계정인 것 같기도 한데요. 오픈소스 디벨로퍼네. 개인인가 봅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컨트리뷰션 해가지고 비트코인 블루투스 전송을 시연했던 소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비트코인 인터넷이 끊기면 안 되는 줄 알았죠? 진실은 비트코인 됩니다. 사실 이 블루투스뿐만 아니라 모든 망이 연결이 돼 로컬망이든지 뭐든지 비트코인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이제 비트코인 보내는 겁니다. 뭘로? 인터넷 없이 블루투스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친구하고 직접 만났다고 생각해봐. 인터넷이 안 돼. 인터넷이 끊겼어. 뭐 재난이 일어났든지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나 가족을 직접 만나 혹은 뭐 거래자 그러니까 인터넷 끊겨진 상태에서 물건을 사고 싶었을 때 판매자가 거래자 핸드폰 있으면 이건 또 안드로이드야. 이건 또 iOS고요. 이거 보니까 안드로이드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바로 만나고 얼굴 보고 전송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시연한 겁니다. 승인하고 트랜잭션 잡히는 거 보여주죠. 전송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여러분들 에어드랍 있지? 아이폰 쓰시는 분들 에어드랍 똑같은 겁니다. 비트코인 비트드랍 가능합니다. 제가 서비스명 알려드릴게요. 비트드랍.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거 오픈소스의 힘이고요. 뭐 그런 게 뉴스 나왔다는 거고 비트코인은 원래 실체야 이게. 자, 그 와중에 비트코인 전체 서플라이를 보면요. 7년, 10년 그 홀더들을 제외한 겁니다. 제외하더라도 서플라이가 확 줄었습니다.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너무 롱텀 홀더들의 어떻게 보면은 미실현 수익이 너무 많이 차 있다고도 어제 또 본편에서 말씀드렸죠. 이거는 어떻게든 됐든 간에 뭐 비트코인의 대하락이 오는 건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솔직히 근데 얘네들이 빠진 것 치고는 가격 많이 안 내려왔습니다. 왜냐면 받는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비트코인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생각보다는 조정이 안 되고 있고요. 조정이 한번 올만도 한데 안 오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본편 때 조정이 온다 올만한데 너무 조정이 와야 되는 이유가 너무 쌓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가격은요 뭐 지켜봐야 더 계속 더 한 일주일 이상 지켜봐야겠지만 가격 안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에 빠진 겁니다. 물량이 다 이게 어디로 갔을까요? 네. 어디로 갔을까요? 도미너스 하락했죠, 여러분들. 빠지면서 도미너스 빠진 것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 이거나. 어디로 갔습니까? 네, 어디로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팔아서 그냥 달러 축적했을까요? USDT 쓸데없는 프린트되는 USDT 맞죠? 네. 자, 그 와중에 좀 다른 또 한편 2000 몇 년입니까? 이게 한 달 차트네요. 되게 쇼트텀 한 달 차트 아니구나. 이게 줄라이고 요게 2021년 얘기 뭐 차트 왜 이래? 아무튼 약간 1년 차트 같대요. 그죠? 1년 차트네. 요게 2025년입니다. 요게 2024년 7월달. 그러니까 1년 차트로 보면 이게 리테일, 파란색 리테일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거 보라색인 건 무슨 색입니까? 보라색은 라지 인베스터들 방향 어떻습니까? 방향. 보세요. 그냥 한 방향으로 가는 거야, 이 사람들은. 자, 근데 쇼텀 리테일들 어때? 쇼텀은 아니고 리테일들, 개인 투자들 바로 이 시점에서 손바뀜 현상이 일어난 거고요. 결국은 이 전체적인 이 현상이 뭐냐면 개인들로부터 최대한 비트코인을 갖고 오고 싶은 현재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또 11월 나오네. 또 10월과 또 11월 나옵니다. 이 시점이 하여튼 제가 말했죠. 이상한 시점이라고.
또 시월 너 또 너냐 이렇게 되죠. 또 시월 제가 우리 유튜브 이름을 또 시월로 바꿔야 되는가 싶을 정도로 제가 골백 번 얘기한 또 시월입니다. 2024년 10월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비트코인 가격이 확 뛰면서 리테일들의 이 볼륨입니까? 하여튼 그런 막 캡입니까 이거? 하여튼 지분이 딱 줄어들고 라지 베스트들의 지분이 그래서 이때가 중요한 척점 대척점이었다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이게 딱 명징하게 보여주시죠. 드리죠. 예. 근데 대신에 이제 그래도 뭐 리테일들이라고 해서 뭐 바보는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면 뭐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라지 베스트들이 뭐 많이 갖고 있었던 거는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리테일들도 사실은 부지런히 따라왔어요. 부지런히 따라와서 오히려 그 아까 1년 차트 보여드리기 전에 2023년 터울로 보여드리면 한 번은 또 역전도 했어요. 그때는. 그죠? 근데 역전했잖아. 그 다음에 뭐 그새 못 참고 요 상승률 못 참은 거야. 못 참은 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차트가 뭘 말하냐면 좀 확대해 볼까요? 이거에 대해서 무슨 가격이나 예측을 하려고 그 차트를 보지 마시고 여기 담긴 스토리를 보시면은 현재 비트코인 상태를 아십니다. 이 스토리를 보란 말이야. 역전했잖아. 분명히 역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때 배드뉴스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거 참고 계속 버텼단 거지. 근데 결국은 요 정도 상승이 크게 와버리니까 크게 왔지. 이게 한 100K 됩니까? 이때 대체 90K에서 100K 사이일 겁니다. 90K, 100K 사이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못 참아. 1억인데, BTC 1억인데 어떻게 참습니까? 떨어진 거지. 이러면서 이 상황에서 이제 그럼 얘의 전략은 어떻겠어요? 라지 인베스터들의 전략은 뭐겠습니까? 얘네는 뭐 근데 얘네들은 떨어져 온 적이 없었어. 항상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 전략은 뭐 어떻게 될까요? 예? 이거 본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전략은 뭐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뺏었잖아. 그 다음 전략은 뭘까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얼라지 캡도 보면은 이게 좀 글쎄 이거 트위터 하는 애들이 이제 그 마일스톤 시거당 1테라 BTC 그 리얼라이즈드 캡 넷 포지션 체인지니까 한마디로 비트코인의 한마디로 역사적인 여기 2023년 저 롱텀 차트 갖고 오지 이게 뭐냐 아무튼 그래서 1테라 LT 돌파했다 리얼라이즈드 캡 넷 포지션 체인지도 1테라로서 이제 ATH 롱텀 올타임 하이 찍었던 얘기입니다. 올타임 하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뭐 이제 비트코인 1테라 시대, 1테라 시대, 리얼라이즈 캡으로, 마켓 캡이 아니라, 1테라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트코인 전례 없이 좀, 비트코인, 이더리움하고 별도로 한편으로 비트코인 정말 좋은 움직임 보이고 있다. 자, 익스체인지 리졸브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이때 어제 그젠가 이때 말씀드렸죠? 더 올랐습니다. 익스체인지 리졸브 상승률 반등됐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아마 제가 이때 말씀드렸을 거야. 요때 네, 그죠? 요때 말씀드렸죠. 요때 반등 조금 햇빛검했다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에 대해서도 제가 그때 예측 컨텍스트에서 분석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확정적으로 본편에서 증거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원인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원인 하나 또 성분 분석해드리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리저버트 상승했다. 상승하고 거래소 이제 비트코인이 조금 들어왔고 그 상황에서 이제 도미넌스는 하락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구독자님들 제가 늘상 말씀드렸을 겁니다. 자, NVT 골든 크로스라고 해서 네트워크 밸류 퍼 트랜잭션. 그러니까 이게 네트워크 밸류가 트랜잭션 즉 네트워크의 가장 그 노골적인 활성화도보다 네트워크 밸류가 높으면 뭡니까? 너무 고밸류입니다. 혹은 바이가 좀 이렇게 오버바이고 과매수입니까? 과매수. 아니 한글은 또 순수 한글이 있고 한자가 섞인 한글 있잖아. 거기하고 갑자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너무 힘들더라. 영어. 대부분 이제 트레이닝 영어가 이제 다 MBT니까 좀 힘듭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고평가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 이것만 또 제가 온체인 데이터 봐봤자 쓸데없는 사람들은 쓸데없다고 하는 애들은 보통 이런 거 하나씩 보는 거야. 하나 두 개 보면서 자기가 RSI 하나씩 보고 막 그래가지고 자 봐봐 온체인 데이터 보니까 예측 틀렸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보니까 그렇지. 이거 하나로만 또 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의 지표입니다. 그게 뚝 떨어졌습니다. 뚝.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을 갖다가 지금 그 가치 대비 지금 대비 붐비고 있는 장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가치 대비 상당히 고평가라고 지금 하기도 좀 좀 애매하다는 거예요. 예. 뚝 떨어졌어요. 예. 자,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횡보 느낌이죠. 상승인데도 횡보 느낌이 나는 비트코인 시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인베스터들 이제 개인 투자자들 디맨드 수요 수치를 봐도 그렇게 높은 상황도 아니에요. 그래서 비트코인 지금 이 MVT 밸류로 봐도 그렇고 지금 익스체인지 거래소에 이제 입금된 부분도 그렇고 물론 얘는 좀 맥락이 틀립니다. 얘는 좀 맥락이 틀린 이유에서 왔지만 어쨌든 그리고 또 개인 투자자들의 이 디맨드 수치도 그렇게 뭐 하이피크 상황도 아니라는 것만 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 바로 반응 오죠. 자, 이더리움 올라가면서 비트코인 도미노스 하라. 비트코인 뭐 그렇게 가격 방어 많이 했고요. 뭐 갑자기 가격이 무너진 게 아닌 상태에서 도미넌스 하락이죠. 비트코인 도미노스 하락과 이더리움의 상승 등등등등 이런 상황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 나왔죠. 테더의 마켓캡이 어느 정도 소모가 됐다가 다시 테더 마켓캡이 이제 다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살짝 근데 이거 큰 수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큰 수치는 아니고 워낙 이 스테이블코인이 익스체인지에 스테이블코인 마켓캡이 늘어나는 건 원래부터 그랬는데 이번 최근에 조금 소모가 되는 느낌이었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은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죠? 자, 단기로 좀 좁혀보면 딱 그 5월, 6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7월 지금 되니까 이더리움 상승과 기타 등등 알트들의 약간 쇼터몰드 입장에서는 실현 약간 리얼라이즈드도 좀 돼 있는 프로핏을 좀 리얼라이즈드한 또 시기와 좀 맞물리기도 하고요. 여러 개 섞여 있어요. 이것도 여러 개 이것만 볼 수 없습니다. 또 이게 안에 이제 이 테더를 증가하게 한 원인이 뭐 입금일 수도 있잖아. 사실은 디파짓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리얼라이즈드 프로핏일 수도 있고요. 주로 쇼텀에서 많이 나오겠죠. 그런 것도 있고 아니, 롱텀에서도 며칠 전에 크게 리얼라이즈드를 했잖아. 자, 한글 번역 안 하겠습니다. 리얼라이즈드를 했으니까 그때 조금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 하기 전에 이제 뇌가 좀 아프다. 자, 그 사이에서 알트코인 쪽 이것도 제가 며칠 전에 본편에서 회원님께 보여드렸는데 알트장에서 이제 알트코인 인플로우입니다. 익스체인지 인플로우 부분도 워낙 이제 알트장에 조금 대표질 것 같으니까 조금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아시겠죠? 이 배경에 대한 이 컨텍스트에 대한 것 본편에서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전체 그림을 보면 무슨 현재 상황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 봐도 근데 이더리움은 그나마 리테일 오더의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리테일 오더의 시기는 아니고 그래도 뉴트럴로 돌아선 오더 사이즈를 봤을 때 뉴트럴로 돌아섰다기보다는 왜 레프트 이후에 뉴트럴로 돌아선 시기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지. 네,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여러 가지 매트릭스도 좀 보고요. 현재 이 시장 상황 전후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이고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것들 등등등 인사이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편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을 마치도록 할게요.